여러분,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화장실에서 보리를 본 뒤 변 상태를 한 번이라도 살피고 물을 내리시나요? 보통은 불쾌해서 바로 내리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딱 3초만 투자하지 않아서 췌장암을 뒤늦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췌장암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변기에 분명한 신호를 남깁니다. 색깔과 기름기, 모양으로 조용히 위험을 알리는 셈이죠. 오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변 색깔 5가지를 짚어볼게요. 큰 병원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신호들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명확한 병원 방문 신호니까요. 물 내리기 전 단 3초, 그 짧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제목만 보고 겁주는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병원 현장에서 의료진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거든요. 그때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뒤늦게 후회하시는 모습 말입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몇 달 전부터 변이 이상했는데 설마 암일 줄은 몰랐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문가로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췌장암이 왜 무섭냐고요? 통증도 늦고 자각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까지 붙었죠. 췌장은 몸 깊숙이 숨어 있어 일반 검진으로도 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췌장암도 통증 대신 변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대변은 그냥 찌꺼기가 아니라 우리 몸 상태를 담은 정직한 보고서입니다. 소화 과정을 거치며 췌장과 간의 상태가 변에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췌장은 아프다고 말하는 대신 변 색깔로 대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영상은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본격적인 위험 신호에 앞서 건강한 변의 기준을 먼저 살펴볼까요? 건강한 변은 보통 잘 익은 황갈색을 띠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양은 바나나처럼 부드럽고 물에 적당히 가라앉는 형태가 좋습니다. 냄새도 적당하며 기름기 없이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는 편이죠. 하루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의 배변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우리 몸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신호입니다. 평소 자신의 변 상태를 눈여겨보는 습관을 꼭 가져보세요. 그래야 색이 변하거나 기름이 뜰 때 바로 이상을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내 몸의 평소 모습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강 관리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변은 어떤 모습일까요? 변이 물에 닿았을 때 천천히 가라앉고 잔여물 없이 깔끔하게 씻겨 내려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냄새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하게 역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변 횟수는 개인차가 있지만 하루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 정도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본 신호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변 상태가 어떤지 한 번씩 눈여겨보는 습관을 꼭 길러두세요. 색깔이 갑자기 옅어지거나 기름이 둥둥 뜨거나 검게 변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평소 내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법이니 이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반대로 주의해야 할 변의 형태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변의 색이나 모양이 평소와 확연히 달라졌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변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지고 물에 기름이 뜨거나 피가 보일 때가 있죠. 이런 변화가 며칠 이상 계속된다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그럼 전문가인 저와 함께 위험한 변 색깔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한 변 색깔들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경고하는 위험한 변 색깔 5가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흔한 증상부터 아주 위급한 신호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오늘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응급 신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홍색 혈변입니다. 보리를 본 뒤 휴지에 선명한 붉은 피가 묻어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변 위에 붉은 피가 살짝 얹혀 있는 모습일 수도 있죠. 이럴 때 정말 깜짝 놀라시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다행히 선홍색 혈변의 10중 8구는 치질이나 치열 때문입니다. 변비로 변이 딱딱해지면 배변 시 항문이 찢어지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거든요. 이때 항문 입구에서 바로 피가 나오니 산화되지 않아색이 아주 선명한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좌욕을 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색이 점점 어두워지거나 끈적한 점액이 섞여 나온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 치질이 아니라 장 안쪽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2주 넘게 반복된다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치질이지만 색이 변하거나 자꾸 반복되면 꼭 병원을 찾으세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바로 토끼똥처럼 딱딱하고 작은 변입니다. 변기에서 힘을 줘도 시원하지 않고 작은 알갱이만 뚝뚝 떨어지는 경험 있으시죠? 많은 분들이 단순히 물이나 채소 섭취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식이섬유나 수분 부족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식습관을 잘 지키는데도 2주 넘게 증상이 이어진다면요? 그땐 단순 변비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췌장의 기능 때문이죠. 췌장은 음식을 잘게 쪼개는 강력한 소화 효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기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분해해 영양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죠. 만약 췌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세포가 자라관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효소가 장으로 내려가지 못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대장에서 수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 변이 돌처럼 굳는 것이죠. 당뇨가 있거나 평소 술을 즐기신다면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순이 넘어 딱딱한 변이 계속된다면 꼭 췌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건 변비약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집에서 식단만 조절할 단계가 아니죠. 몸 깊은 곳에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평소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순이 넘었는데 딱딱한 변이 계속된다면 혹시 모를 췌장 건강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단순히 변비약을 드시며 넘길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증상은 상황이 훨씬 심각하니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집에서 식단만 조절할 단계가 아닙니다. 몸 깊은 곳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출혈이 시작되었거나 장기 기능이 멈췄다는 확실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흑색변입니다. 짜장 소스처럼 검고 끈적끈적한 변을 말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검은 변을 보면 의아해하세요. 혹시 어제 미역국을 먹어서 그런가? 철분제 때문인가? 맞습니다. 특정 음식이나 철분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이 검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약도 드시지 않았고 별다른 음식을 드신 것도 아닌데 이틀 넘게 검은 변이 계속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식도나 위, 십이지장 같은 윗배 쪽에서 출혈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우리 피 속에는 붉은색을 띠는 성분이 있는데 위나 십이지장에서 피가 나면 이 피가 강한 위산과 만나게 됩니다. 붉었던 피가 위산에 산화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변이 검다는 건 윗배에서 출혈이 있고 그 피가 장을 거쳐 내려오는 동안 까맣게 변색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진통제를 오래 드신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통제가 위벽을 설계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변이 검게 변할 정도면 이미 상당한 양의 피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략 종이컵 반컵, 즉 60ml 정도의 피가 매일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어지럽다면 지체 없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바로 변기물 위에 기름이 둥둥 뜨는 지방변입니다. 물을 내려도 변기 표면에 번들거리는 기름기가 남고 잘 씻겨 내려가지 않죠. 게다가 평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하고 썩은 듯한 악취가 납니다. 전날 삼겹살이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과식했을 때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을 다 소화하지 못해 기름이 변으로 빠져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하지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나흘 넘게 변기에 기름이 뜨고 물을 내려도 흔적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건 췌장의 기능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췌장은 우리가 먹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췌장에 만성 염증이 있거나 암세포가 생겨 정상, 조직이 파괴되면 이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지방이 전혀 분해되지 못한 채 그대로 빠져나가니 변이 물에 뜨고 기름막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께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천안에 사시는 66살 서영수님은 약국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평소 건강 관리에 아주 꼼꼼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을 볼 때마다 기름이 둥둥 뜨고 냄새가 너무 심해 가족들이 화장실 쓰기를 꺼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끊은 지 한참 되었는데도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소화불량인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증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약사 출신답게 이건 예사롭지 않다 싶어 바로 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머리 쪽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기 전에 발견해서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죠. 만약 그 기름변을 그저 과식 탓으로 치부하고 넘겼다면 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서영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기름기를 그냥 흘려보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요. 그러니 지방변이 이틀 넘게 보인다면 이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췌장이 지방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세요. 췌장 기능 검사와 복부 촬영이 필수입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 흡수가 안 되어 살이 빠지고 근육마저 녹아버리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인류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오늘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큰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가장 위급한 경고입니다. 바로 회색변, 그리고 쌀뜨물처럼 색이 완전히 빠진 변입니다. 왜 정상적인 변은 갈색일까요? 그건 바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즙이 담도를 타고 십이지장으로 흘러나와 음식과 섞이죠. 이 담즙 속 색소가 변을 노란 갈색으로 예쁘게 물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이 회색이나 흰색 시멘트처럼 나온다면 무슨 뜻일까요?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전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뜻입니다. 담도가 꽉 막혀버린 거죠. 성인에게서 담도가 이렇게 막히는 가장 위험한 원인, 그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면 담도를 꽉 누르거든요. 색을 입혀줄 담즙이 내려오지 못하니 변은 색을 잃고 회색이 되는 겁니다. 회색변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된 게 아니라 담도가 막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특히 회색변과 함께 소변이 콜라처럼 진한 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눈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까지 동반된다면 이건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동네 의원을 거칠 필요도 없어요. 곧바로 큰 종합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회색변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며칠 지켜보자는 말은 절대 위험합니다. 그날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 날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변 색깔 5가지를 모두 짚어드렸습니다. 선홍색 혈변, 토끼똥 같은 변, 짜장 같은 검은 변, 기름 뜬 변, 그리고 회색변까지.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크게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고도 나이 탓이라거나 음식 탓이라며 넘겨버리시는 거죠. 바로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암은 통증으로 신호를 주지 않거든요.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질 때면 이미 암이 신경을 침범할 만큼 커진 뒤입니다. 암은 초기에는 절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그저 변의 색깔만 바꿀 뿐이죠. 그래서 물을 내리기 전 단 3초의 확인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례 2가지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67살 남성분은 평소 건강했고 아픈 곳도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변 색깔이 조금씩 옅어졌지만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죠? 그렇게 7달이 지났고 결국 온몸과 눈이 노랗게 변해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결과는 췌장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셨죠? 반면 또 다른 65살 남성분은 변색이 평소와 다른 걸 느끼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덕분에 췌장암을 일찍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변 색깔이 조금씩 변하더군요. 처음엔 무심코 넘기셨죠. 한 달 넘게 이상해도 그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을 겁니다. 그렇게 7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과 눈 흰자위까지 노랗게 변하고 나서야 병원을 찾으셨는데 결과는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퍼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죠.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몸에 다른 이상은 없었냐고요?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달 전부터 변 색깔이 이상했지만 설마 그게 암 신호일 줄은 몰랐다고요. 반면 65살인 또 다른 분은 어느 날 평소와 다른 변 색깔을 보고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아픈 곳은 없었지만 바로 병원을 찾으셨고 그 덕에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했죠. 초기 발견 덕분에 암이 췌장에만 머물러 있어 수술이 가능했습니다. 수술 결과도 아주 좋았죠. 다행히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두 분의 나이나 건강 상태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은 변 색깔의 미묘한 변화를 보고 바로 병원을 찾았고 다른 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생사를 갈랐죠. 그렇다면 여러분, 평소와 다른 변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괜찮겠지? 지켜보자 하지 마세요. 먼저 스마트폰으로 변 사진을 한 장 찍어두세요. 부끄러우실 수 있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의료진에게는 그 무엇보다 정확한 단서가 됩니다. 100마디 말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그런 다음 가까운 소화기 내과를 찾아가세요. 내과가 없다면 일반 의원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변 색깔이 평소와 달라 찍어왔다고 말씀하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장 내시경이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만약 회색변이나 검은변 같은 응급 신호라면 고민 말고 바로 큰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아프기 전에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통증을 느꼈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변 색깔이 가장 빠른 경고등입니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완전히 바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췌장암을 아주 초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4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병이 많이 진행된 뒤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3%도 되지 않습니다. 같은 병이라도 발견 시기에 따라 생존 확률이 10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이 3초의 습관을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췌장은 변 색깔 말고도 또 다른 신호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변과 더불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훨씬 더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등이나 명치 뒤쪽이 은근히 아픈 겁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배가 아니라 등 쪽으로 통증이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똑바로 누우면 더 아프고 몸을 앞으로 웅크리면 조금 편해지는 통증이라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허리 통증이나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소화불량과 등 통증이 함께 오래 간다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는 굶지 않았는데 살이 쭉쭉 빠지는 겁니다. 한두 달 사이에 이유 없이 몸무게가 줄어든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췌장이 소화 효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영양 흡수가 안 돼 네 살이 빠지는 거죠. 잘 먹는데도 자꾸 마른다면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 싫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한 겁니다. 평소 좋아하던 고기나 튀김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췌장이 지방 분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앞서 말씀드린 황달입니다. 눈 흰자가 노랗고 피부색도 변하며 소변이 진한 갈색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온몸이 가렵기까지 하다면 담즙이 정체되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건 매우 다급한 상황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변색깔 변화에 더해서 등 쪽 통증, 이유 없는 체중 감소, 기름진 음식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황달 중 둘 이상 겹친다면 더는 지켜볼 때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큰 병은 아니니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다만 우리가 이런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아두면 병을 키우지 않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모르고 그냥 빤지는 야의 차임. 호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여러분, 바로 내 몸의 언어를 읽는 지혜죠. 이 소중한 지혜를 우리 가족과도 꼭 나눠주세요. 안심하실 점은 이런 몸의 변화들이 대부분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서히 나타나기에 우리가 평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일찍 알아챌 수 있죠. 매일 화장실에서 보내는 3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 몸을 차분히 살피는 시간. 이 작은 습관들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거창한 게 아니니 우리 모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신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을 예방하는 일이죠. 췌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 많은 분이 췌장에 좋은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평범한 재료들이죠. 부모님이 늘 드시던 그 밥상이 바로 보약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췌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소화가 자주 안 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챙겨주세요. 첫 번째는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췌장 주변 염증을 낮춰줍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암세포가 생기기 어렵죠. 실제로 꾸준히 드신 분들이 췌장 질환에 강합니다. 핵심은 조리법입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세요. 3분에서 5분 정도 찌는 게 딱 좋습니다. 맛이 심심하다면 참기름과 간장을 살짝 곁들여 보세요. 비싼 약보다 이런 식재료가 우리 몸에는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우리 밥상 단골 식재료죠. 이 식재료들은 췌장 염증을 줄이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요동치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느라 과로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해 주는 거죠. 주의할 점은 생마늘보다는 익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극을 줄여 췌장을 편안하게 하거든요. 아침 식사에 살짝 찐 마늘 한두 쪽이나 볶은 양파를 곁들여 보세요. 우리 전통 밥상이 최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죠. 췌장 건강 연구에서 강황 성분은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항염 효과가 강력합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너무 오래 볶지 마세요. 높은 온도에 오래 두면
좋은 영양 성분이 다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살짝 데치거나 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살짝 익히면 몸에 좋은 영양소를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혹시 그냥 먹기 힘드시다고요? 그럴 땐 참기름과 간장을 살짝 넣어 무쳐 드셔보세요. 고소한 맛 덕분에 훨씬 드시기 편할 겁니다. 이게 바로 비싼 약 없이 우리 집 식재료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죠. 두 번째는 마늘과 양파입니다. 밥상에 늘 오르는 이 식재료들의 췌장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가득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자꾸 오르면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느라 쉴 틈이 없어지죠. 췌장에 큰 부담이 되는 건데 마늘과 양파가 그 부담을 확실히 덜어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마늘보다는 익혀 드시는 게 췌장에 훨씬 좋다는 겁니다. 생마늘은 자극이 강해 위와 췌장을 괴롭힐 수 있거든요. 가볍게 볶거나 쪄서 드시면 자극은 줄고 유익한 성분만 남습니다. 아침마다 마늘 한두 쪽을 쪄서 드시거나 양파를 볶아 반찬으로 곁들여 보세요. 우리 전통 밥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요즘 건강 좀 챙긴다는 분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하죠. 강황의 핵심 성분은 췌장 건강을 다루는 연구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강력한 항염 효과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몸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요. 암세포 증식을 막는데도 도움을 주죠. 강황만으로 암을 고칠 수는 없지만요. 평소 꾸준히 드시면 췌장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강황 드실 때 기억하세요. 핵심은 바로 후추와 함께 먹는 겁니다. 후추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높여준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강황가루에 후추를 톡 뿌려 따뜻한 물에 타거나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다만 강황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보다 적은 양을 꾸준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건강 관리하기에 아주 충분하답니다. 너무 과하면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그리고 강황까지 췌장 건강에 아주 좋죠. 이런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부작용도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께 꼭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바로 금연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췌장암을 막으려면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니까요. 술도 너무 자주 드시면 만성 췌장염을 부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이 뒤늦게 식습관을 미리 신경 쓸 거라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췌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죠. 매일의 노력이 쌓여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에요. 그런데 음식만큼 중요한 게 바로 먹는 습관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췌장 부담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잘게 부서진 음식은 췌장위를 줄여주죠. 급하게 삼키면 췌장이 소화 효소를 과하게 쏟아내야 해서 정말 힘들어해요. 둘째,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터질 듯 먹는 건 췌장을 괴롭히는 일이죠. 조금 아쉬운 듯 팔할 정도만 배가 찼을 때 숟가락을 놓아 보시겠어요? 예전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배는 팔알만 채우라는 말이 딱 정답입니다. 셋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폭식은 췌장을 지치게 합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밤늦게 드시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해 보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물은 소화를 돕고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만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묽어지니 주의하세요. 식사 사이사이에 물을 나눠 드시는 습관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적당히 규칙적으로 그리고 물과 함께 잘 지켜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우리 췌장은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할 겁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특별한 영양제나 기구도 필요 없으니 정말 쉽죠? 우리가 매일 하는 식사에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을 담아보세요. 소박하지만 감사하며 드시는 밥상이 우리 몸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그 지혜로운 식탁으로 함께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누가 췌장암을 주의해야 할지 짚어볼게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같이 확인해 봐요. 평생 당뇨가 없다가 갑자기 60 넘어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심해 보세요.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담배를 오래 피우신 분들도 췌장암 위험이 크니 꼭 검진하세요. 마지막으로 술을 오래 즐기신 분들은 만성 췌장염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예순이 넘어서 갑자기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면 혹시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지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중요한 장기가 바로 췌장인데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둘째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아주 큰 원인이니까요. 셋째는 술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때문에 병원 가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민망하다고 미루면 절대 안 됩니다. 염증이 오래되면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비만인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중 두세 가지가 해당된다면 대변 색깔을 더 꼼꼼히 살피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복부 초음파나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미리미리 살피면 분명히 답을 주거든요.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췌장암 이야기가 자꾸 들리는 걸까요? 예전보다 우리 식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가공식품이 크게 늘었죠.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줄고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여기에 흡연과 음주, 스트레스까지 췌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 췌장은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불평 없이 음식을 분해하고 혈당을 조절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래 혹사해 온 건 아닐까요? 이제부터라도 췌장에게 조금만 쉴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을 조금씩 줄이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식사 후에는 10분이라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췌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돈이 들거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쉬운 일들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천천히 건강 습관을 바꿔나가 보면 어떨까요? 한 가지 더 마음 건강도 잊지 마세요. 너무 걱정만 하는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을 잘 기억하시고 좋은 음식 드시면서 이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지나친 불안 없이 편안하실 겁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고 그 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병원에 가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검사가 무섭거나 큰 병일까봐 혹은 괜히 돈만 쓰는 건 아닌가 걱정되시죠?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과정을 알고 가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먼저 소화기 내과에 가시면 의료진이 증상을 듣고 변 사진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요.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기구를 대보는 검사라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만 계시면 됩니다. 10분 내외면 끝나는 간단한 검사죠. 여기서 더 자세히 봐야 한다 싶으면 복부 정밀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큰 통증 없이 누워서 받는 검사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장 쪽을 봐야 할 때는 내시경을 하는데요. 요즘은 잠든 사이에 끝나는 수면 검사가 많아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검사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어렵지도 아프지도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검사가 아니라 검사를 미루다 때를 놓치는 겁니다. 검사비 걱정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루면 나중에 훨씬 큰 병원비와 더 큰 고생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일찍 발견해서 간단히 끝낼 일을 늦게 발견해온 가족이 고생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작은 검사비가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절약입니다. 건강을 지키는데 쓰는 돈은 절대 아까운 돈이 아니랍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병원 가기를 미루지 마세요. 변이 부끄럽다거나 이런 걸로 병원 가기 민망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의료진은 매일 보는 일이니까요. 마음 편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의료진은 매일 보는 일상적인 진료일 뿐이니까요. 변의 상태를 보고 건강을 체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볼까요? 수많은 어르신들의 같은 고민을 들어요. 상담하러 일찍 와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부끄러워서 망설이다 병을 키우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이제 당당하게 내 몸을 돌보세요. 그게 나 자신을 아끼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김에 마음을 굳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신호가 있었다면 이번 주 내로 꼭 병원에 가보세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건강으로 보답하니까요. 지금의 작은 용기가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결정할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까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화장실에서 변을 본 뒤 색깔도 안 보고 바로 물을 내리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변 색깔이 평소보다 옅어지거나 기름기가 둥둥 뜬 적은 없으셨나요?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검은 변이 며칠씩 이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할 습관 제가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 딱 3초만 변기를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건 더러운 행동이 아니에요.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를 확인하는 일이죠. 이 3초의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비싼 검사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 몸에 대한 작은 관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죠. 자식 키우느라 내 몸은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아파도 병원 갈 시간 없이 일만 하던 시절을 다들 보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죠.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웃으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3초의 건강 습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여러분만 보지 마세요. 가족과 친구, 가까운 이웃들에게 꼭 공유해서 함께 나눠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큰 기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마음이 나중에 큰 후회로 돌아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병상에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보낸 메시지 하나가 누군가에겐 병원 갈 용기가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선홍색 혈변입니다. 대부분 치질이지만 색이 어둡고 반복되면 대장 내시경이 필수죠. 둘째, 토끼똥처럼 딱딱한 변입니다. 물과 채소를 충분히 먹어도 2주 넘게 지속된다면요. 이는 췌장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셋째, 짜장면처럼 검은 변입니다. 약도 안 드셨는데 이틀 넘게 이어지면요. 이는 윗배 어딘가에서 출혈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건강 경고음입니다. 넷째, 변기에 기름이 둥둥 뜨는 변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요. 사흘 넘게 이 증상이 이어진다면 췌장이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째, 색이 하얗거나 회색으로 빠진 변은 담도가 막혔다는 뜻이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토끼똥처럼 딱딱하게 굳은 변입니다. 물과 채소를 충분히 챙겨 드시는데도 이런 증상이 2주 넘게 계속된다면 단순 변비가 아니라 췌장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장면처럼 검은색 변입니다. 특별히 드신 약도 없는데 이틀 이상 이런 변이 나온다면 윗배 어딘가에서 출혈이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는 변기에 기름이 둥둥 뜨는 경우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안 먹었는데도 사흘 넘게 이런 증상이 이어진다면 췌장이 지방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변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빠졌다면 담도가 막혔다는 뜻이니 즉시 진찰이 필요합니다. 아주 위험한 응급 신호입니다. 확인 즉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는 인터넷 정보나 민간요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괜찮겠지 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위험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이상한 변을 보셨다면 사진을 찍어서 곧장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알려드린 건강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마늘, 양파, 강황 같은 음식들을 꾸준히 챙겨 드시면서 우리 췌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살짝 데치거나 익혀서 후추를 곁들여 드세요. 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집 부엌에 다 있는 건강한 식재료들입니다.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세요. 식사 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좋습니다. 예방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신 뒤 물을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변기를 확인해 주세요. 그 3초는 민망한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작은 관심이 예방이 되고 그 예방이 곧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췌장암의 조기 신호를 읽는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